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열정의 알유심정 오늘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심리상담사가 되려면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그 민간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대표적인 민간 자격증 두 가지는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에서 주고 있는 심리상담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네, 채널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제가 인후가 좀 부어서 목소리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자격증은 사실 지금 그 직능원에 그 기록이 되어 있는 민간 자격증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상담이라는 컨텐츠를 치거나 심리라는 컨텐츠를 쳤을 때 최소 이제 15,000개 이상 또는 1,500개 이상의 민간 자격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 수많은 민간 자격증에서 어떤 걸 따야 되느냐? 그럼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따야겠죠. 그러니까 공신력 있다는 건 뭐예요? 전문가로서 인정한다라는 거잖아요. 필드에서, 현장에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채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냥 민간 자격증 아무거나 이제 받으면 상담 자격증이 있으려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이제 공신력 있는 자격증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할 때도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에서 주는 자격증을 공신력 있는 자격증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하나 채용을 할 때도 이 자격증을 위주로 뽑는다는 말씀이죠. 이 두 학회는 그럼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굉장히 좀 컬러가 확실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심리학회가 먼저 생겼고 차후에 상담학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상담심리학회 인원수가 훨씬 많았는데 지금은 인원수도 거의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학회 회원수가 뭐 한 2, 3만 명, 상담학회도 한 2, 3만 명쯤 돼서 지금은 좀 비슷비슷해지는 것 같고 파워도 거의 비등비등한 것 같습니다. 상담 심리학회는 뭐 굳이 까지자면은 심리학과 출신 교수님들로 좀 중심이 돼서 학회가 만들어졌다면 상담학회는 교육학과의 출신들 교수님들이 좀 주로 해서 거기서 좀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슷비슷해진 것 같아요. 뭐 교육학을 전공했든 심리를 전공했든 다 자기가 원하는 학회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상담심리학에서는 이제 이 자격증을 줄 때 심리상담사 1급, 2급 이런 식으로 명칭을 사용하고요. 상담학회는 전문상담사 1급, 2급 이렇게 명칭을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상담학회에서 전문상담사 3급을 줬었는데요. 지금은 그 3급이 좀 무용지물이니까 없어진 상태입니다. 자, 자격증을 주시는 단계는요. 자, 일단은 다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급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대학원생이나 또는 이제 그 심리학 전공 학부생들 아니면 가입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사 이상 또는 심리학 이제 전공하신 사람들에 의하면 그 이제 검증을 거치고 나서 회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준회원으로 회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준회원으로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이 자격증 시험을 보실 때는 경력 또는 그 수련 이제 그 과목 이수 충족 등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격 시험 그리고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최소 수련 내용이 있어요. 최소 수련 내용은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수용 내용을 충족하신 다음에 자격 심사, 그러니까 면접이겠죠. 면접 시험을 합격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자격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의 과정은 뭐 비슷하신데 약간 좀 다르다고 하면 회원 가입 후에 수련 자격을 심사합니다. 이것도 제가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필기 시험을 보고 수련 요건을 심사하신 다음에 면접 시험을 본 다음에 자격 취득 후에 연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자격 취득을 하시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다르겠죠. 앞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상담 경력 및 과목 이수 충족 또는 이제 수련 자격 심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상담 심리학회에서 이제 2급을 보시려면 이수 과목들이 있어요. 이 이수 과목들을 이수해야만 필기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수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 안 보일 수도 있을 거 모바일로 보신 분들은 못 보실 것 같아요. 어쨌든 대충 이런 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서 심리 치료, 집단 상담, 상담 방법, 상담 면접, 상담 사례 실습 및 지도, 정신병리, 심리 평가, 가족 상담, 청소년 상담, 진로 상담, 아동 상담 중 4과목 이상을 이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초 과목, 심리 통계, 연구 방법론, 실험 설계, 동기와 정서, 고급 성격 심리학, 고급 사회 심리학, 고급 발달 심리학 등 이런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이제 상담 뭐 물론 관련 비슷한 과에서 뭐 코칭 심리학과 같은 경우를 이제 이수하시는 분, 그 전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여기서 말씀드린 그 과목들이 오픈되지 않은 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를 전공하실 때 과연 학회에서 주는 자격을 주는 이제 이수 과목들이 오픈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또 보시면서 지원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담 경력은 상담 심리학회 1급 주 수련 감독 하에서만 상담 경력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슈퍼바이저한테 수련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상담 심리학회가 인정하는 주 수련 감독자가 아니면 경력이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상담 센터에서 뭐 일을 1년 이상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급 전문가의 슈퍼바이저에 의해서 감독하에서 된 경력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떠냐? 내가 있는 센터에서는 1급 주수련 감독자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주수련 감독자를 정하시고 그분에게 외부에서 슈퍼바이저를 받으시면 돼요. 슈퍼비전을 받으시면 나중에 그걸 뭐그 상담 수첩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경력서 사인할 때 슈퍼바이저한테 사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담 학회는 수련 자격 심사를 할 때 교육연수인증기관에서 450시간 이수한 사람, 그리고 대학에서 상담 관련 3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그리고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12학점 이수한 사람, 그리고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인데 지금 2019년까지만 적용을 하고 이후엔 상관없으니까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이제 상담 심리학회하고 다른 점은 과목을 따로 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딱 특별히 어떤 이수하는 과목들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학점만 이수하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담학회는 그 하부에 분회가 되게 다양해요. 뭐 군상담분회, 기업상담분과, 무슨 분과, 무슨 분과해서 다양한 분과들이 있어서 조금 다양성을 흡수하고 있는 학회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자격요건 같은 것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상담심리학회는 상담 수련을 조금 많이 강조하는 편이고 상담학회는 교육이나 썸이나 이런 걸 좀 강조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필기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그 최소 수련 내용을 채우셔서 이제 면접을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면접을 준비하시기 전에 이 최소 수련 내용 채우는 게 굉장히 헷갈려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접수 면접이라고 해서 초기 상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회기 상담. 그 초기 상담에서 그런 접수 면접을 20회기 이상 해야 되고 이제 1대 면접 상담을 5사례 이상. 그런데 전체 회기 수는 50회 이상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 수련 감독한테 슈퍼비전을 받는 게 10회 이상입니다. 여기서 슈퍼비전은 주 수련 감독 외에 그냥 1급 부슈퍼바이저한테도 받으실 수가 있지만 추후에 그 아마 사인회 하실 때 추천 상담자라고 해서 주 슈퍼바이저가 있으시긴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좀 복잡하죠. 이거는 실제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셔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 더 자세하게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집단 상담 2개 이상 참여하셔야 되고요. 심리 검사 10개 이상 검사 실시하시고 해석 상담도 10개 이상, 그리고 슈퍼비전도 15번 이상.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개인 상담 슈퍼비전 10번, 그 다음에 심리평가 슈퍼비전 5번, 그래서 최소한 15번 이상의 슈퍼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검사 종류에 대한 얘기는 조금 나와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아실 거고 아마 지금 전공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막 모르실 거예요. 전공하신 후에 더 디테일하게 학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세히 조사하시면 됩니다. 공개
상담학회 2급 최소 수련 내용입니다. 총 수련 시간은 180시간이고요. 예, 최소 수련 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특이하죠. 상담학회는 접수 면접은 이제 없는데 내담자 이제 그 경험이 10시간 이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담자 10시간. 그래서 본 학회 수련 감독자한테 10시간 이상 수련, 내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좀 되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상담사로서 상담을 하는 거 60시간. 5회기 이상 지속된 사례가 5개 이상 포함이 돼야 되고 심리검사 2가지 종류 이상 활용한 사례가 5개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슈퍼비전이 20시간이에요. 20시간은 여기는 이제 시간으로 좀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비전을 받는 게 20시간이고요. 공개사를 발표 참여하는 게 10시간, 전부 다 해서 120시간. 그리고 집단 상담 참여 30시간 있고요. 그리고 지도자 경험이 뭐 25시간, 슈퍼비전 5시간, 그리고 연차나 뭐 학술 대회 이런 시간이 이제 60시간. 그리고 연수 학술 모임 20시간. 그리고 사례 보고서, 뭐 개인 상담 사례, 집단 상담 사례 하나씩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 길에 뛰어들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야 막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실제 전공을 해보시고 이제 공부를 해보시고 배워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되실 거예요. 네, 오늘은 민간 자격 중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상담 심리학회와 상담학회의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해야 되는지 대략적인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한 것 같죠. 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고 자격증을 다 획득을 하십니다. 취득을 하십니다. 상당히 어려운 길이고 또 복잡한 길이기도 해요. 그러나 막상 뛰어들어서 공부를 하고 차근차근 따라가시다 보면 누구나 다 도전하실 수 있고 마음과 소명과 그런 의지만 있으시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구독 잊지 마시고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